65세의 한국인 사업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술실로 들어섰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간단한 시술, 즉 성기를 약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갔습니다. 20분 후 그는 수술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더 큰 것이 항상 더 좋다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단독 사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남성 확대 시술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기반으로 구축된 산업 전체에 관한 것이며 자신감이라는 약속에는 생명까지 포함될 수 있는 대가가 따릅니다.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이러한 집착이 왜 존재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성기 불안감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백만 명의 남성이 2.5cm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세상은 크기가 곧 힘이라는 메시지를 퍼붓습니다. 음란물은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탈의실에서의 비교는 평생의 수치심을 만듭니다. 심지어 남성적 기세와 같은 일상적인 표현조차도 남성으로서의 가치가 밀리미터로 측정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작은 성기 불안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기의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체 이형증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평균보다 훨씬 큰 남성들과도 함께 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부적절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바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인 이대현 박사는 남성들이 자신의 크기를 일관되게 과소평가하는 반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크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기된 성기의 평균 길이는 약 12에서 15cm 사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은 파트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17에서 20cm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실과 인식 사이에 이러한 불일치가 1조 3,500억 원 규모의 남성 확대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성기주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간단해 보입니다. 입술 필러나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둘레를 늘리기 위해 성기에 물질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비수술적 옵션이자 최소한의 위험으로 빠른 해결책으로 홍보됩니다. 현실은 훨씬 다릅니다. 이러한 주사는 많은 피부 관리 제품과 동일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사용합니다. 무해하게 들리죠? 하지만 남성 해부학에서 가장 민감하고 혈관이 풍부한 부분 중 하나에 주입할 때는 재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주사는 33만 7,500원에서 101만 2,500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기 위해 최소 10번의 주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필러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결과를 위해 수백만 원을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병증은 정말로 끔찍해지는 부분입니다.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 성기가 기형적으로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반응, 불균일한 흡수로 인한 덩어리와 변형,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이 쾌감을 느끼는 능력을 약간 더 넓은 외형과 맞바꾸면서 감각을 완전히 잃기도 했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신 아내가 만지기조차 두려워하는 기형적인 엉망진창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제가 개선하려던 한 가지를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정서적인 파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기 주사에 대한 의학 문헌은 놀랍도록 부족하며 전문가들은 합병증이 심각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하물며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기를 너무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기능 장애, 그리고 후회를 감당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만약 주사가 위험해 보인다면 성기 확대 수술은 그 위험을 1000배로 증폭시킵니다. 하나의 표준화된 시술은 없습니다. 의사들은 인대 절단부터 성기의 늑경호를 이식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각 방법은 그 자체의 독특한 끔찍함을 동반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 접근법은 현수인대 절단이라고 불립니다. 의사들은 문자 그대로 음경을 치골에 붙잡고 있는 인대를 절단합니다. 이론은 이것이 내부 음경의 더 많은 부분을 풀어내어 추가적인 길이의 외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홍보 책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인대가 잘리면 성기는 자연스러운 위쪽 각도를 잃습니다. 자랑스럽게 앞으로 향하는 대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래로 축 늘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은 발기했을 때 자신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기가 더 작아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성기 확대 수술의 만족도는 충격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30% 미만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극단적인 시술을 받은 10명 중 7명의 남성이 후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실망, 고통, 그리고 종종 영구적인 기능 장애와 맞바꿉니다. 위험은 불만족을 훨씬 넘어섭니다. 신경 손상은 영구적인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터 조직은 고통스러운 굽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염은 골반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사업가가 발견했듯이 수술의 스트레스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남성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외과 의사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후속 진료를 참을 수 없어서 이러한 시술을 중단했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울면서 돌아와서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든 되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인대를 자른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 손상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성기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다릅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결과는 영구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피하면서도 확대를 추구하려는 남성들에게는 성기 확대기가 합리적인 중간 지점처럼 보입니다. 중세 고문 도구처럼 보이는 이 기구들은 견인 원리로 작동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사용하면서 성기를 천천히 기계적으로 늘리는 장치에 성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확대기는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 평균 2cm 정도입니다. 하지만 꾸준히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2.5cm도 차에 안 되는 길이를 얻기 위해 매일 한두 시간씩 몇 달 내내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의뢰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더 큰 성기를 위해서라면 제 왼팔이라도 내어주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왼팔 대신 하루 1시간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확대기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돈이나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미미한 결과를 위해 매일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은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를 늘리는 장치에 넣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마비는 흔하고 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남성은 영구적인 변색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러한 의식, 즉 성기를 태피처럼 다루는 기구에 자신을 묶는 것의 심리적 부담은 자신의 몸과의 관계에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장치에 대해 생각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이 기계에 1시간 동안 부착된 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1cm를 더 얻을 희망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을 고문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했습니다. 6달 후 저는 아주 작은 증가를 측정했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성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 외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흔히 성기 펌프라고 알려진 진공 펌프는 확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접근 방식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성기 주변에 흡입을 만들어 조직으로 혈액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크기와 단단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공기 기반 펌프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원래는 발기부전 남성이 성교에 충분할 정도로 단단한 발기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확대 산업은 이 의료기기를 편승하여 영구적인 성장을 위한 길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공기 기반 진공 펌프에 대한 잔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펌프질 직후에 보이는 크기 증가는 전적으로 일시적인 혈액 충만과 조직 부종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기에 대한 통제된 부상이며 어떤 부상과 마찬가지로 부기는 가라앉습니다. 공기 흡입의 물리학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기는 균일하게 압축되지 않으므로 성기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흡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균일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뿌리 부분은 둘레가 늘어나지만 끝 부분은 그렇지 않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종종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빠 보이는 기형적인 외형이 됩니다. 일시적인 효과라도 유지하려면 압박 링, 즉 여분의 혈액을 가두기 위해 성기 뿌리 부분에 고무 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링은 20분에서 30분 동안만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길게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완전히 차단하여 조직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기를 펌프질한 다음 고무링을 착용하고 30분이라는 시간 제한과 싸우면서 서둘러 친밀한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낭만적인 환상과는 거리가 맵니다. 수년간 전통적인 확대 방법의 실패와 위험을 목격한 후 저는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압식 진공 기술, 특히 바스메이트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확대용으로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발기부전으로 저강도 처해 충격파 치료를 받는 의뢰인들의 회복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진공은 그들의 치유 과정 동안 혈류와 산소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더 나은 발기 기능뿐만 아니라 치료 세션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실제 크기 증가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식과 공기식 진공 시스템의 차이는 기본 물리학에 있습니다. 물은 비압축성이며 전체 표면의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킵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진공을 만들면 성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부드럽고 일관된 흡입을 경험합니다. 압력 지점도 불균일한 힘도 없으며 불편함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공기 펌프가 물리적인 힘으로 일시적인 부기를 유발하는 반면 수압식 시스템은 양육 환경에서 통제된 팽창을 통해 실제 조직 성장을 자극합니다. 따뜻한 물은 조직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고 균일한 압력은 건강한 혈류와 세포 발달을 촉진합니다. 바스메이트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의 81%가 길이, 둘레 또는 둘대서 개선을 보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선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단순히 성기를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은 다른 방법에 비해 혁신적입니다. 몇 시간 동안 중세 고문 도구에 자신을 묶는 대신 바스메이트를 일반적인 샤워 루틴에 간단히 통합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몇 주 안에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위험과 의심스러운 결과를 넘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남성의 정신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꾸는 데 집착하게 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수정으로도 진정으로 고칠 수 없는 수치심과 부적절함의 순환을 만듭니다. 저는 확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외모나 성능의 다른 측면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발견한 남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남성이 자신들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몰래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럽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저에게 말도 없이 성기 펌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우리의 모든 친밀한 생활이 거짓말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내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기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의 중심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훌륭한 연인들은 성적 만족이 감정적 연결, 소통, 창의성, 그리고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가능한 한 가장 큰 성기를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크기에 집착하게 되면 침실에서 실제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성기 확대 시술의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고령 남성은 당뇨병, 심장병, 순환이 문제와 같이 어떠한 의료 시술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술로 인한 심혈관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위험해집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는 단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술 합병증이 통계적으로 더 발생하기 쉬운 인구 집단의 일부였습니다. 기존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남성은 선택적 시술을 받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유 또한 현저히 느려집니다. 30살에게는 사소한 합병증일 수 있는 것이 60살에게는 주요 의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는 치유를 위해 좋은 혈액순환에 크게 의존하며 많은 고령 남성은 이미 사지순환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 남성이 시술이나 장치와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혈액희석제, 심장약물, 당뇨병 약물은 모두 젊은 남성이 직면하지 않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확대에 관심 있는 고령자에게는 바스메이트와 같은 수압식 시스템이 가장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에 역행하지 않고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물 환경은 많은 고령 남성이 겪는 순환 문제에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확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성기와 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성기 불안감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확대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남성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놀라운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치료 접근법은 현실 검증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실제 측정치를 음란물 환상 대신 임상 평균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자신이 통계적 특이치와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의 불안감은 종종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개입은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크기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변화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려는 고통과 위험에 대해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신체 이형증을 가진 남성들을 위한 집단 치료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불안감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같은 어려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들으면 종종 자신의 두려움의 비합리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성기 확대가 건강, 관계, 그리고 심리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확대 방법은 비효과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또는 둘 다입니다. 주사는 심각한 합병증을 대가로 일시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수술은 70%의 불만 종류를 보이며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확대기는 최소한의 결과를 위해 막대한 시간 투자를 요구합니다. 공기 기반 펌프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제공하며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스메이트와 같은 수압식 진공 시스템은 확대를 추구하기로 선택한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옵션을 나타내지만 이것들조차도 현실적인 기대와 적절한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의 당신의 가치가 성기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연인은 자신감이 있고 세심하며 창의적이고 파트너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자신의 크기에 대한 불안감이 삶의 질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성 성과 신체 이미지에 전문성을 가진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확대가 바지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의 이야기는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어떤 돈, 성공, 지위도 심리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해결책으로 풀려고 하는 것의 결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2.5cm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건강, 그리고 관계는 어떤 확대 약속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어떤 남성이라도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